노는 게 좋은 새 여자의 팟캐스트 놀고놀 19화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약콩이고요. 보는 것이 좀 김양치입니다. 로딩이 97% 완료된 선인장입니다. 3%는 어디 갔나요? 조금 있으면 될 겁니다. 그거 알죠? 97%쯤에서 계속 안 올라가는 거. 안 돼, 안 돼. 한 3일 켜놔야 100% 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 팟캐가 이제 19화부터는 유튜브에도 동시에 업로드 됩니다. 네? 영상 없이 그냥 음성만 올라가는 거긴 하고 제가 그 이전 것도 어떻게든 다 유튜브에 올려보려고 노력은 했었어요. 그런데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14화부터 18화까지는 지금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19화부터는 이제 저희 방송 올라갈 때마다 동시에 업로드 할 거니까 혹시 뭐 파티나 팟빵이나 뭐 팟캐스트 앱이 불편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놀고놀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들으실 수 있습니다. 충격적이군. 많이 들어주세요. 지난화 리뷰 조금 할까요? 근황 토크 겸사겸사 해서 지난화에서 저희 책빙이물 이야기를 하고 나서 전독 씨의 영업을 당했죠. 오랜만에 영업 성공했네. 그러게요. 그런데 이 전독 씨가 정말 저의 어떤 일상에 굉장히 큰 방해물이 돼가지고 방해물? 전독 씨 읽느라 뭘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힘들다고. 이거 진짜 네. 한 번 읽기 시작하니까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죠. 이 사건만 어떻게 끝내고 봐야지 하는데 또 금방 다른 사건이 네, 시작하고. 맞아요. 그리고 그 모든 사건들이 너무 다 중요해. 어느 것 하나도 소홀할 수가 없어. 또 이렇게 계속 복선 깔아놓고 회수하고 복선 깔아놓고 회수하고. 네. 그리고 저는 연재 소설을 이제 처음 읽기 시작했는데 네. 이 댓글 보는 재미도 쏠쏠하고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밤에 자꾸 누워서 한 편만 더 보고 자야지. 네. 한 편만 더 보고 자야지 반복하다가 계속 늦게 자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번 19화 팟캐를 해야 되니까 이제는 팟캐에서 이야기할 책을 읽어야 되는데 못 읽겠죠. 넘어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큰맘 먹고 넘어갔고 네.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이제 판타지 소설이 워낙 가볍게 느껴지기도 했었고 해서 뭐 선인장님이 감동 막 이러실 때나 양치님이 눈물이 좀 났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아니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 이해하기가 좀 힘들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 안에서 정말 그냥 판타지 세계의 어떤 다양한 설정들과 비현실적인 스토리나 설정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삶의 본질적인 면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주는 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가볍지 않죠. 네. 그리고 그 이야기나 설화, 어떤 한 삶이 이야기가 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는 이야기가 되면서 힘을 얻는다거나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저한테 생각할 거리를 좀 던져줬었어요. 그렇게 심오한 뜻이 있었다니. 아니, 제가 오바해서 해석했나요? 그래서 여튼 저는 정말 재밌게 봤고 주변 사람한테도 좀 영업을 하게 됐어요. 제가 쓴 게 아닌데도 되게 뿌듯하네요. 굉장히 팬심으로 뿌듯하네요. 그리고 진짜로 어느 한편으로는 이게 완결이 나기 전에 여기 발을 들여서 이제 완결은 좀 같이 달릴 수 있잖아요. 그쵸. 그게 맛이라니까요. 네, 그거가 다행이라는 생각도 조금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우와 할 때 같이 그런 네. 걸 느끼는 거.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전에 이제 저한테 추천해주신 뭐 눈물을 마시는 새라던가 그런 것들이 시대가 좀 많이 흐르고 난 다음에 본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좀 핫했을 때 봤던 사람들이랑은 느낌이 달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전독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게 쓰여지고 있는 시대에 읽는다는 거는 굉장히 느낌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서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경도 현대기도 하고. 네. 그래서 역시 놀고놀 짱이다. 이런 자화자찬은 뭐죠? 이게 진짜로 자화자찬이긴 한데
저는 약간 이 팟캐 준비를 할 때 약간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방송을 준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앉아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너무 재밌다. 이거 팟캐 하길 잘했다.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 전독 씨도 그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진짜 다행이네요. 정말 영업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좋은 영업 부탁드립니다. 우와. 서로 영업하는 쓰다듬. 즐거운 놀보놀. 이렇게 훈훈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 그럼 또 근황 토크 이야기 조금 더 해볼까요? 네. 저희가 녹음 좀 오랜만에 하잖아요. 네, 사실은 녹음이 거의 2주나 밀렸어요. 한 달 반 만인가요? 그렇죠. 네. 6주 만에. 그래서 온갖 걸 하고 놀았습니다. 뭐뭐 하고 노셨어요? 뭐 게임도 했고요. 이제 게임을 했다고? 네, 무슨 제가 게임 했어요? 생각해보니까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분기별로 하나씩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마치 계획한 듯이. 네. 게임이 너무 하고 싶더라고요. 네. 갑자기. 그래서 계속 스팀을 한 일주일간 계속 들어갔어요. 뭐 할 거 없나 이렇게 찾다가 이제 스팀이 이제 계속 추천을 해주잖아요. 네. 그래서 추천한 게임 중에 봤더니 유니버심이라는 게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 장르는 이제 시뮬레이션으로 옛날에 나왔던 블랙 앤 화이트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 갓 게임이라고 해서 신이 돼서 행성이나 나라나 뭐 이런 거를 경영하게 되는 그런 게임인데 아직 개발 중이에요. 근데 스팀에서 이제 베타 버전을 이제 플레이할 수 있게 네. 싼 가격으로 내놓고 있어가지고 그거를 구매해서 한번 해봤는데 저는 그쪽 장르는 괜찮다더라 하면 이렇게 사보기는 계속 하거든요. 근데 엔딩을 안 봐서 문제인데 이번 것도 엔딩을 보진 못했어요. 일단 베타 버전이어가지고 완결까지 나오지도 않았고 초반에는 되게 제가 손이 갈 게 많이 있거든요. 그게 막 초반에는 심지어 짝짓기도 제가 시켜줘야 돼요. 아이고, 네, 문명하고 비교해서 결정적으로 다른 게 있다면 문명에서는 정말 그냥 문명을 이렇게 키운다고 한다면 유니버심은 문명을 키워가는데 거기에 캐릭터들이 다 있어요. 인물들이 다 있고 유니버심에서 심들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약간 문명과 심즈가 네, 결합된 그게 약간 느낌이에요. 결합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제 이름들도 다 있고 네. 초반에 제가 이름을 지어줘야 되는 이벤트도 생기고 막 이러거든요. 네. 그래서 초반에 짝짓기도 제가 시켜줘야 되고 아이고, 좋아요. 그래서 애들도 한 번 짝짓기 시켜놓으면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들이 번식을 막 하고 네. 인간의 번식력이라는 정말 놀랍구나를 깨닫게 좀 끝도 없이 사람들이 늘어나고 집을 만들어내고 어쨌든 그런 게임인데 65무까지 아니요 그 정도까지는 안 갔어요. 저 한 200 몇 명까지 갔는데 이게 되게 재밌게 되는 게 약간 신의 마음을 좀 이해하게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어떤 부분에서요? 그 초반에는 정말 이렇게 2명으로 시작하거든요. 남자 1명, 여자 1명. 그래서 네. 되게 애틋하게 키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실수로 죽게 된다던가 뭐 이렇게 하면 막 다시 부팅 시키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어느 순간 인간이 너무 많아지니까 냅둬. 식량은 부족하고 계속 이제 나무들이 베어지고 막 자원도 잠깐,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거 타노스의 심정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몇몇은 죽일까 이런 생각도 하고 제가 자리 잡은 곳이 식량이 좀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다시 시작을 했었는데 좋은 위치를 잡으려고 네. 식량이 많았던 곳으로 몇 번은 초반은 시작을 했는데 인공지능이 좀 이상해가지고 그냥 거리만 판단하는 거예요. 애들이 호수가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제가 관리하기 힘들게 막 돌아가서 집을 짓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좀 모여 살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갔더니 거긴 또 너무 초원만 있어가지고 숲이나 이런 쪽으로 가야지 식량이 많거든요. 근데 초원이어서 식량이 부족하니까 주변에 이제 맘모스랑 이런 애들이 돌아다니거든요. 사냥? 네, 근데 이제 사냥을 시킬 수도 있고 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데 염력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집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맘모스를 집었다가 거기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럼 네. 맘모스가 죽어요. 그러면 그 식량으로 이렇게 변하거든요. 신은 맘모스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반에는 너무 미안한 거예요. 맘모스한테. 그래서 미안해 식량이 없어 하고 이렇게 줬는데 나중에는 이제 겨울 되면 또 사냥 가야 되나 이러면서 찾아가지고 그냥 기계적으로 식량을 주고
인간성을 상실하고 있다. 점점 이제 문명이 발전되면서 애들이 뭐 시청 같은 것도 세우고 각 부서들이 생기면서 초반에는 식당이나 무슨 제재소나 뭐 이런 것들을 세운 다음에 농장이나 이런 걸 만든 다음에 애들을 배치를 시켜줘야 되거든요. 네. 일을 할 수 있도록. 근데 시청이 생기고 부서가 생기면 걔네들이 이제 인력 배치도 해요. 진짜. 점점 제가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점점 제 손을 떠나고 애들이 자기들끼리 이제 세상을 꾸려가는데 게임으로서의 재미는 조금 떨어졌던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플레이어가. 근데 왠지 정말 신이라면 네. 어느 순간 정말 그 피조물들이 자기 손을 떠나겠구나라는 생각은 좀 들게 해서 자, 5점 만점에 별점을 준다면? 3점? 3점? 평작이다? AI가 너무 좀 둔하고 네. 진짜 후반으로 갈수록 플레이어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거. 신인데 능력이 별로 없어요. 신다운 능력을 좀 더 맘보스 잡잖아요. 맘보스는 인간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신이 뭘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못 만드는 게 아닐까? 아, 전력이라는 능력도 있거든요. 그래서 번개를 이렇게 내리칠 수가 있는데 가끔 우주선이 날라오거든요. 그래서 우주선이 가끔 애들도 잡아가고 막 이래요. UFO가? 네. 근데 깔짝깔짝 되길래 이렇게 번개를 내리쳤어요. 그래서 한 2번 내리치니까 이렇게 추락을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검은 상자가 나와서 네. 이거를 이제 마을로 들고 가서 연구를 해보십시오. 이런 메시지가 떠서 이렇게 염력을 사용해서 들고 가서 이렇게 열어봤죠. 그러니까 갑자기 유성 떨어지기 몇 초 전 이러면서 마을이 타켓화되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한 번 또 몰살하고 대박. 물론 다 죽진 않았지만 한 반쯤 죽고 다시 함정이었구나. 네 다시 리부트하고 뭐 이런. 나는 거기서 약간 기술의 발전을 할 수 있는 외계 뭐가 나오는 줄 기술이 알았는데. 뭐가 나와서 그런 검은 상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들고 갔었는데 랜덤이구나. 네. 우주선을 터트린 데에 대해서는 그게 나와가지고 그 뒤로는 우주선을 터트리지 않고 잘 근데 그냥 우주선을 터뜨리고 검은 상자를 안 까도 되는 거죠?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좀 재밌기도 하네요. 저는 이쪽 장르의 게임을 쭉 좋아해 왔어서 네. 저는 그래도 평작이지만 재밌게 했어요. 또 뭐 하고 노셨어요? 네,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 가지 중에 가장 최근 거는 수요일 목요일 방영하는 MBC 드라마 어쩌다 발견한 하루를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와, 처음 듣는 제목이다. 올해 진짜 꾸준히 드라마 좀 파시네요. 네, 꾸준히 드라마를 파는데 완결을 본 게 거의 없어요. 네, 제가 가장 마지막으로 완결 본 드라마가 라이프 온 마스였던 것 같아요. 엔딩을 본 작품이 없다는 거는 그렇게 재미있는 게 없었다는 거네요. 네, 초반은 되게 재밌게 들어가는데 중반부터 조금 드라마들이 힘이 빠져가지고 네. 이렇게 계속 보게 되지 않게 되더라고요. 이번 작품도 지금 4화까지는 굉장히 2주 방송했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재밌게 봤는데 출연 배우가 누구입니까? 여주인공 역에 김혜윤 씨가 나오는데 이제 스카이캐슬에서 예서 역을 했던 그 배우가 나오고요. 네. 남자 주인공 하루 역에 로운 씨라고 이제 아이돌 출신 배우고 원래는 SF9 소속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콩님과 제가 지금 그냥 빙그레 미소 짓고 있습니다. 아 저도 이분은 처음 봤어요. 이렇게 여기저기에서 종종 나오셨다고 하는데 처음 네. 봤고 그리고 이제 서브 남주 어. 서브 남주의 백경 역에 이재욱 씨가 출연을 하시는데 이분은 여러분이 아십니다. 아람브라 궁전의 마르코입니다, 여러분. 아, 알겠습니다. 거기서 되게 싸나운 사람이었는데. 네, 저는 근데 그때 약간 마르코를 기억하길 약간 그냥 정키? 마르고 좀 작은 정키 그런 느낌이었었는데 마르고 까맣고 눈빛이 싸나운 정키. 근데 전혀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마르시긴 하셨던데 네. 키도 되게 크시고 아, 그래요? 네, 남자다운 역으로 나오고 계십니다. 이 배우가 이전에 이제 건불류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 네네 그 드라마 거기에서도 출연하셔가지고 인기를 꽤 많이 얻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저희 저번 주제와 조금 다 있습니다. 아 그래요? 책 속의 세계. 오 진짜요? 네. 그래서 여주인공은 어느 날 자신의 기억이 계속 끊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거든요. 분명히 교실에서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병원에서 눈을 뜨고 병원에서 이제 의사 선생님이랑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다음날 또 음악실에 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깜빡깜빡할 때마다 이제 장소가 이동되고 그 중간 기억이 없는 거예요. 기억도 불완전하고 뭐 허공에는 약간 블랙홀 같은 게 막 이렇게 나오는데 자기한테만 보이는 블랙홀. 다른 친구들은 못 보는 것 같은데 자기랑 급식실에 조리원만 둘만 이렇게 보고 있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 현상이 뭔지 당신은 알지? 라고 이렇게 가봤더니 그 조리원의 이름은 진미채거든요. 예, 정확한 이름은 아니고 반찬 이름이잖아요. 네, 진미채 요정이라고 네. 급식에 진미채 반찬이 나올 때만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배식을 하는 조리원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진미채 요정이라고 부르는데 네. 어쨌든 그 진미채가 이제 여기는 현실이 아니야. 여기는 만화 속이야. 라는 사실을 알려줘요. 그래서 여주인공은 순정 만화의 캐릭터였던 거죠. 그래서 기억이 지금 끊기는 거는 이제 만화 속 시나리오가 계속 현실 세계대로 쭉 이어지지 않잖아요. 네. 컷 단위로 이렇게 장면이 바뀌니까 자아가 없는 캐릭터들은 그냥 시나리오대로 그냥 이렇게 따라가는데 자아가 생긴 캐릭터는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기억의 공백으로 느끼는 인식을 거예요. 하는 네네. 거예요. 만화가가 그린 장면만 본인이 정신이 들어있는 건가? 조금 정확히는 스테이지와 섀도우로 이렇게 나뉘는데요. 스테이지는 이제 정말 작가가 그린 장면들. 거기에서는 이제 캐릭터들이 아무리 자아를 갖고 있더라도 작가가 주어진 행동이나 대사만 이렇게 칠 수 있고, 근데 작가가 운동장을 그리고 있을 때 이제 학교에서도 생활은 이어질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섀도우고 거기서는 작가의 지시가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마음대로 이제 행동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자아가 있는 애들은 그 섀도우 일들을 다 기억하고 있는데 자아가 없는 애들은 그 섀도우에서 있었던 일은 까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달은 여주인공 이름을 말을 안 했는데 다노라고 하거든요. 네. 은다노. 근데 여주인공은 아니 너무 설정이 구리지 않느냐 하면서 이제 항의를 하는데 그 단호의 설정은 부잣집 딸인데 10년째 짝사랑하는 소꿉친구가 있고 심장병을 앓고 있습니다. 저런 아유 이거 요즘 좀 트렌드랑 너무 말을 어울리지 무슨 않는데? 쌍팔년도 트렌드냐 이런 여주인공 누구한테 먹히겠느냐 이렇게 불평불만을 갖고 있었는데 사실 단호는 주인공이 아니었던 거죠. 네, 그 세계에는 여주다라는 여자애와 오남주라는 남자애가 있거든요. 진짜 대충 지었네. 그런 식으로 이름을 너무 대충 막 짓는 작가더라고요. 원작 이름이 비밀이라는 책인데 만화책인데 정말 그 작품을 누가 사왔을지 그래서 이름들이 막 김일진, 이이진 막 이러고 아이고 저런 네, 단호는 사람들이 추측하기로 5번째 단역이어서 단호가 아닌가 막 이런 생각도 그럴 하고 수 있네. 네. 단호의 역할은 이제 뭐 남주가 야 이거 여주 갖다 줘 하면은 여주한테 갖다 주고 여주의 착함을 이렇게 보여주기 칭송해주는? 위해서 뭔가 좀 안 좋은 일을 당하고 아. 그러면서 또 여주가 또 안 좋은 일 당하면 자기가 가서 이제 도와주고 뭐 이런 역할들을 계속 합니다. 그래서 그 자아를 깨달은 애가 단호 말고도 또 있나요? 네. 한 명씩 늘어나고 있어요. 당연히 거기 드라마 속의 남주랑 서브 남주도 이제 자아를 찾게 되나요? 네, 드라마 속 남주는 자아가 있다는 게 밝혀졌고 이번 아하. 주에 서브 남주는 제가 이제 자각하기 시작하나 보다라는 게 조금 이번 주에 풀렸고요. 네. 이게 원작이 있어요. 어쩌다 발견한 7월이라고 다음 웹툰에서 완결이 난 어쩐지. 작품이거든요. 들어본 제목이에요? 예, 예. 이런 장치 자체가 굉장히 장르적으로는 이게 한번 흥했던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물론 지금도 좀 흥하고 있는 거긴 한데 너무나 장르적인 문법을 따라가고 있어서 야 요즘에 너무 막 베끼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네. 이거를
그 첫 번째 주에 보고 뒤에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또 이렇게 웹툰을 달렸거든요. 결말까지 다 네, 아시겠네요? 결말까지 다 봤는데 으흠. 그래서 토요일 날 해야 할 일도 많은데 보면서 막 엉엉 울고 막 이렇게 했어요. 울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해피엔딩입니다. 감동적이어서 울었다는 뜻일까요? 네, 중간중간 이제 단호가 심장병이 있잖아요. 네. 언제든 작가의 펜 끝에서 이제 죽을 수 있는 그런 운명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슬픈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나는 궁금한 게 이들이 자아를 가지면서 아무리 만화 속 사람이라지만 설정이 너무 이상한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스테이지에 등장할 때는 네, 그때는 무조건 역할을 연기해야 되는 네네. 뭔가 거죠. 그 장면을 빠져나가려고 해도 발이 움직이지 않고요. 깽판을 치면은 그게 원상복구가 돼요. 그거는 돼요. 야, 우리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어요. 아, 네. 말을 하면은 애들이 이제 막,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막 이러면서 되게 비웃거든요. 단어가 이제 처음에 깨닫고, 진짜 친한 친구한테, 야, 여기는 만화 속 세상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만화 속 세상이라 신다. 막 이러면서 되게 막 비웃어요. 근데 그 장면이 이제 딸깍 하면 이제 또 다른 섀도우로 바뀌고 거기서 계속 말해본들 얘들은 자아가 없기 때문에 그 섀도우를 기억을 못하고 똑같은 대사를 여기가 만화 속 세상이라 신다면서 계속 똑같은 대사로 이제 반응을 하죠. 걔네는 친구들은. 약간 AI 같은 네, 느낌이구나. 약간 그런 느낌으로. NPC 잠깐만요. 그러면 섀도우로 들어가면 자아가 없으면 기억의 연속성이 없는 거예요? 네네. 그렇다면 블랙홀은 뭐죠? 그거는 사실 원작 만화에 설정이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드라마의 독창적인 설정이라 아직 밝혀진 게 없습니다. 이게 어쩌다 발견한 7월이 1부, 2부로 완결이 났는데 1부 끝나고 판권을 계약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드라마 판권을. 물론 이제 2부 연재하면서 작가와 틈틈이 연결을 하면서 뭐 엔딩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중간중간 드라마에 들어간 설정을 보면은 원작 만화하고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면 2부까지 다 보신 거예요? 네, 다 봤습니다. 아, 2부도 완결이 난 거예요? 네, 완결이 났어요. 좀 신기하네요. 네, 드라마에서 보기엔 좀 새로운 소재죠. 네. 무엇보다 김희영 씨가 연기를 너무 잘해줘서 20대 중반의 여배우로서 되게 안정적인 연기를 보여주고 있고 그 이제 단호가 막 좌충우돌하면서 이제 이 상황을 깨닫고 막 멘붕도 오고 고뇌하고 이런 장면들이 거의 원맨물 수준으로 혼자 끌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원작 내용대로 되게 청순가령의 아픈 단호도 연기해야 되고 이제 자아가 생긴 후에 좀 주도적이고 약간은 왈가닥스러운 그런 부분도 연기해야 되는 걸 거의 지킬의 나이트 수준으로 잘 연기를 해주고 있어서 그런 연기 보는 재미도 좋았고 그리고 하루 역을 맡은 로운 씨가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볼 때마다 너무 잘생겼는데 너무 잘생겼는데 막 이러면서 감탄하면서 네, 즐겁게 봤어요. 그것만으로도 볼만하겠네. 그럼요. 저는 그런 드라마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되게 좀 궁금합니다. 이 작품 전에 MBC에서 수목 드라마로 했던 게 이제 신입사원 구혜령이었거든요. 아, 네. 네, 이것도 처음 시작할 때 열심히 보다가 이제 중후반부터 제가 놓게 된 작품이긴 한데 그것도 그렇고 이 작품도 그렇고 아름다움을 남자 주인공들이 담당하고 있고요. 뭔가 주도적으로 뭔가 사건을 끌어가는 걸 여주인공들이 하고 있어가지고 뭐 좀 재밌게 봤었어요. 자,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가지 근황 토크에서 꼭 들어야 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지난화에서 독일에 갈 수 있을까 없을까 계획은 세워놨는데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던 선인장님이 결국 갔습니다. 자신의 생일날에 공연을 결국 베를린에 가서 공연을 보셨잖아요. 그쵸. 저희 그 예약에 미칠 듯한 그 공포를 이겨내고 예약을 하고 네. 가서 봤죠. 대단합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 양치님이 그런데 가려면 드레스 코드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아 그런가 싶어가지고 또 이제 슬랙스랑
구두도 챙겨가지고 오. 무려 내가 이런 걸 챙겨야 되나? 막 이러면서 갔더니 사람들 그렇게 안 입더라고요. 평범하게. 빌어먹을. 베를린 필이 좀 이렇게 건물이 조금 멋있게 생겼어요. 예, 예. 그게 또 그냥 제대로 입구 찾아가면 선인장이 아니잖아요. 또 잘못 챔버홀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여기가 어디지 막 한참 찾다가 이 표는 그곳이 아니에요. 저쪽으로 가세요. 포스토홀이 여러 개가 있나요? 그 뭐 이제 예술의 전당도 아, 보면 좀 그쵸. 이제 뭐 챔버홀도 있고 뭐 이렇게 그것도 있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들어가고 좀 앞자리로 예약을 했거든요. 네. 예, 가서 딱 들어가니까 막 엄청 두근두근 한 거예요. 네. 뒤에 이제 합창석 그쪽도 이제 사람들이 꽉 차 있고 오. 연주하는 곡이 여러 개였었는데 한 곡만 딱 보고 그냥 바로 그냥 예매를 했었거든요. 그 제가 여러 번 영업했던 프로코피에프 피아노 협주곡 2번 그것만 딱 생각하고 네. 했는데 그게 한 30분 조금 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 상으로는 좀 더 비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앞에는 현대곡 있고 뒤에는 뭐 라벨, 디뷔시 뭐 이런 거 있고 이렇더라고요. 근데 진짜 그걸 하는지를 몰라가지고 세상에 프로그램도 모르고 그때 가가지고 보니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곡이 보니까 되게 괜찮더라고요. 네. 예. 탁 음을 딱 연주를 하는데 제가 이제 오른쪽에 앉았었거든요. 그러면 오른쪽에 앉으면 이제 첼로나 콘트라베이스가 조금 더 세게 들리잖아요. 네. 예. 근데 그럼에도 이 음의 조화? 그게 너무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야 막 이런 그런 느낌. 이제 두 번째 곡이 제가 원래 들으려고 했던 곡이었고 그때 제가 방송에서는 안 나왔던 것 같은데 조금 깠었어요. 그 네, 연주자를. 그렇죠. 연주자를. 네, 네. 그러니까 유튜브로 그분이 연주하는 이 곡을 한번 들었는데 그때 좀 연주가 음이 좀 뭉개지고 막 그래가지고 한 번 딱 듣고 안 돼, 더 이상 들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게 지휘자의 영향인지 아니면 오케스트라의 영향인지 피아니스트의 영향인지 모르겠는데 잘하시더라고요. 네, 정말 다행이게 완벽했군요. 그래서 첫 부분에 제가 이제 되게 신경 써서 듣는 부분인데 거기 어떻게 하지 막 신경을 썼는데 엄청 이렇게 싹 스무스하게 넘어가고 뒤에 이제 막 이렇게 카덴차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열정적으로 치고 템포나 이런 거에서 뒤에 보면 힘이 좀 딸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끝까지 이제 파워를 유지를 하면서 쫙쫙쫙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무 다행이다. 괜한 우려였네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한국 와가지고 그러면 한번 다시 들어볼까 하고 그 연주자 걸 다시 찾아봤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들었던 딱 그게 진짜 약간 최악의 연주였던 하필. 하필 그게 또 제일 상위에 링크돼 있었거든요. 예. 그럼 본인도 약간 속상하겠는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나름 이제 주요 레파토리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래서 야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싶었고 저는 이제 인터미션이 있고 나서 뒤에 또 있어야 되는데 다 듣고 너무 흥분해서 그냥 집에 가려고 이렇게 막 했다가 사람들이 짓이야? 안 나가네? 왜 다 차를 마시고 기다리고 있지? 이상하다? 이래가지고 다시 이제 들어와가지고 우리 선인장 어떡하지? 정신줄을 놓지 말란 말이에요. 갔으면 어쩔 뻔했어요. 거기까지 갔는데. 왜 딱 한 시간 듣고 나서 굉장히 뿌듯한 한 시간이었어 하고 이렇게 나왔다. 아직 안 끝났다. 아직 인터미션이구나. 다시 들어와서 나머지 듣고 막 이랬어요. 되게 좋은 시간 보내셨군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부럽습니다. 역시 갈까 말까 할 때는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돈지랄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3박 4일? 4박 6일? 4박 6일? 그 정도면 진짜 괜찮은 거 아닌가요? 근데 저는 이때까지 비행기 타면서 시차를 못 느껴봤었거든요. 근데 이번엔 좀 시차가 좀 느껴지더라고요. 짧게 다녀와서 그런가 왔다 갔다 보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비행기 타면 왜 이렇게 막 몸 붓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안 하려고 막 온갖 별 동작을 다 해가면서 막 있었는데 붓기도 잘 안 빠지고 좀 시차라는 걸 처음 느껴봐가지고 왜냐면 제가 올빼미형 인간이라서 한국에서 올빼미이기 때문에 시차가 딱 되는 데 가면 딱 맞춰지거든요.
근데 이번엔 좀 진짜 적응하기 힘들더라고요. 예, 예. 그거 빼고는 뭐 다 괜찮았고 베를린으로 여행을 생각보다 많이들 안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뭐 유럽 일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독일 여행 뭐 이렇게 하더라도 보통 남부 쪽을 이렇게 돌던가 아니면 이제 뭐 이렇게 고성 그쪽으로 이렇게 가든가 이렇게 하지 베를린은 생각보다 많이들 안 가시는가 봐요. 근데 최근에 되게 힙해졌다고 유명하게 그게 이유가 베를린에 클럽이 그렇게 그래요? 클럽이 요즘에 엄청 핫하대요. 네, 네. 원래 그 독일 쪽이 또 거기는 진짜 클럽들이 각각의 음악의 특색을 가지고 그쵸, 운영을 맞아요. 해요. 네. 그래서 그런 클럽 씬을 등에 업고 발전하는 음악들이 있거든요. 전자음악이 특히 좀 그래요. 그래서 독일은 그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는 그것도 이제 한번 가봐야지라고 네. 했는데 클럽들이 다 11시부터 막 이렇게 시작하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사실 11시 갔다가 돌아오기가 혼자 돌아오기 혼자 조금 무섭죠. 예, 네. 그래서 호텔 쪽에서 그걸 이렇게 연계해 주는 데가 있다고 또 그러는데 약간 좀 느낌이 너무 관광객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거여서 그래서 딱히 그건 좀 땡기진 않고 그래서 네. 그걸 좀 패스한 거는 좀 아쉬웠는데 그거 빼고는 그래도 다 웬만큼 갔다 왔던 것 같아요. 나름 또 이제 수도다 보니까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첨단 그런 느낌 있잖아요. 예. 우리나라도 물론 하이테크놀로지의 나라긴 한데 그거랑 좀 다르게 이제 독일이 또 건축적으로 또 유명한 게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예전에 고전 양식이랑 현대 양식이 잘 어우러진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깔끔하면서 딱딱딱딱 정렬돼 있는 거랑 그다음에 이제 엄청 구식의 것들이 그래피티랑 이런 게 섞여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느낌이 무질서하면서도 이렇게 뭔가 이렇게 조화로운 그런 게 이제 베를린의 느낌이구나. 네. 독일 남부 쪽에는 조금 저도 이제 예전에 갔었을 때는 그런 느낌 못 받았었는데 네. 예. 그런 게 되게 좀 현대적인 예,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부럽네요. 그렇게 짧은 시간 사이에 네. 러시아를 갔다가 독일을 갔다가 돈이면 다 된다. 돈 최고다. 예. 우리 회사 망하면 큰일 나는데 나한테 왜 휴가를 이렇게 줬을까? 다녀왔더니 책상이 빠져 있다거나 하진 않았어요. 아 근데 진짜 자리가 바뀌어 있더라. 이런 나 진짜 깜짝 놀랐네. 대박이다. 가서 제 자리 갔는데 딴 분이 앉아 계신 거예요. 진짜 당황해가지고 알고 봤더니 저희 부서 쪽 사람들이 다 딴 쪽으로 이동을 했는 거예요. 와 근데 그거를 진짜. 말도 안 해줬어요. 아무도 말 안 해주고 그 한참 이렇게 있으니까 저기 딴 분이 아 저쪽으로 이사 가셨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서 아 네 하고 정말 아는데 실수로 간 척 이렇게 막 와 이거 나 되게 그냥 농담 삼아 던진 드립이었는데 실제로 이랬을 진짜 줄. 그렇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선인장님이 독일에서 네. 정말 선인장님을 행복하게 했던 뭔가가 있잖아요. 뭐였죠? 독일하면 떠오르는 뭐였죠? 저희한테 그랬잖아요. 여기서 살았으면 정말 행복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하면서 우리한테 카톡으로 사진을 보냈거든요. 우리한테 보낸 사진이 뭐였어? 아 맥주 사진. 그렇죠. 온통 맥주 사진밖에 안 와요. 난 독일 풍경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맥주 사진만 주구장창 보내면서 굉장히 행복해 하셨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맥주 좋아하십니까? 좋아하는 편입니다. 저는 맥주를 못 마시는 그쵸. 체질적으로 네, 잘 안 네. 받아서 못 마십니다. 아니 제가 다른 이번 여행에서 불만이 딱히 없었는데 진짜 숙소에서 미칠 뻔한 게 정말 후지지만 미니 냉장고 하나씩 있잖아요. 네. 없는 거예요. 어머. 우와 냉장고 자체가 없어요. 아예 없어요. 네. 아니 이게 무슨 짓이야. 나는 시원한 맥주를 어떻게 먹으라고. 예, 그래서 보통 이제 여행 가면 항상 저희가 식당에서 뭘 사 먹는 게 아니라 이제 마트나 이런 데서 사가지고 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럴 때 뭐 시원한 물이라든가 이런 거 하려면 그래도 좀 이제 냉장을 좀 시켜놔야 되는데 밤에 밖에 기온이 낮다 하더라도 냉장고에 넣는 거랑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여기까지 와서 내가 미지근한 맥주를 먹어야겠냐고요. 제가 최근에 맥주를 거의 안 먹었었거든요. 거의 안 먹었었다가
독일 왔으니까 의무감처럼 무조건 먹어야 된다. 일단 다른 건 몰라도 맥주는 검색해보자 해서 막 열심히 검색을 해서 이게 맛있다더라 저게 맛있다더라 베를린에선 이걸 꼭 먹어봐라 막 이런 것들을 막 검색을 했죠. 하고는 마트를 쓸었습니다. 네. 그 무거운 걸 짊어지고 우와 그 병들을 그러니까 호텔 왔는데 왔는데 냉장고가 없어. 당연히 있을 줄 알고 체크도 안 해봤는데 예, 없어. 그래서 너무 당황해가지고 결국은 가서 물어봤어요. 이거 냉장고가 없더라. 혹시 뭐 부엌에서 이걸 뭐 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엑스트라 차지가 있으면 내겠다. 했는데 그런 서비스가 없대. 헐. 정말 그래서 욕조에다가 찬물을 이렇게 받아서 왜 우리 계곡물에 네. 이렇게 식히는 그 수박 넣어놓듯이. 와. 이 나름 창의적이다. 그리고 마트로 다시 간다. 얼음을 사왔다. 와서 와 대박. 내가 미지근한 맥주는 먹을 수 없어. 그거는 안 되죠. 난 중국인이 아니거든. 안 돼. 그 사진 있어요? 욕조에. 너무 찌질해서 아쉬워. 안 찍었는데. 그걸 찍었어야지. 근데 얼음이 맥주만큼 비싸더라고요. 짜증나게. 그러니까 맥주는 또 싸기로 유명하잖아요. 독일 간 분들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 물보다 싸서 맥주만 마셨다. 그 당연하더라고요. 정말 이거 같은 값인데 내가 왜 이걸 먹지? 하고 나중에 탈수 증상. 목이 마르다. 어쨌든 겨우겨우 이렇게 좀 차게 식혀서 예, 첫날은 그렇게 맥주를 마시고 두 번째 날부터 안 되겠다. 무조건 시원한 맥주를 사야겠다. 그래서 시원한 맥주를 갖고 와서. 예, 무조건 그냥 시원한 거라서 시원한 게 미지근해지기 전에 다 마셔야겠다. 이것이 방법이다. 술집은 안 가셨어요? 펍 술집, 같은 거.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3일째는 안 되겠다. 술집으로 가자. 그쵸. 맥주 종류별로 먹었고, 진짜 맛있더라고요. 예. 달라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 독일 맥주 많이 수입되잖아요. 요새 수입 예. 맥주 많이 들어와서. 많이 들어오고, 뭐, 독일 것만 아니고, 우리 지금 진짜 각국의 맥주들이 다 수입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다를 거라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네. 저는 좀 그냥 큰 기대 없이 마셨는데, 괜찮더라고요. 예. 요즘에 그래서 다시 주종을 바꿨습니다. 밤에는 맥주다. 원래 여행 전까지 와인을 그렇게 그러니까 드셨어요? 매일 와인을 드셔가지고. 그러니까 좀 싼 와인으로 이렇게 마시면 가성비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도수가 와인이 조금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안 마셔도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생각할 때 와인값이 꽤나 비싼데 생각해보면 10,000원 이하 와인이 괜찮은 게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사서 그냥 쭉 먹으면 생각보다 맥주보다 싸게 먹혀요. 근데 괜히 갔다가 이상한 맥주 맛을 들려가지고 또 한국 와서 한 일주일 동안 계속 또 와인 마셨거든요. 네. 그러다가 안 되겠다. 맥주다. 네. 그렇게 이상하게 입맛이 바뀌어버리. 독일에서 맥주가 되게 영향을 많이 미쳤네요. 예, 아까 술집 이야기를 하셨는데 꼭 먹어봐라는 음식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 네. 맥주랑 되게 강추하는 요리가 커리부스트 아시죠? 네. 예. 저는 몰라요. 뭐예요? 어서 한국은 처음이지에서 독일 친구들이 와서 먹던 그거 아닙니까? 안 봐서 잘 모르겠는데 내가 그걸 안 봐서 모르는구나. 그냥 이제 간단하게 얘기해서 소시지를 네. 살짝 이렇게 튀겨서 튀김옷 같은 거 살짝 입혀서 튀긴 다음에 네. 커리 파우더 싹싹싹 하고 뭐 케첩 이렇게 뿌리는 그냥 그런 간단한 요리예요. 네. 그러니까 핫도그 같은데 빵이 없는 네네. 그냥 길거리 음식인데 계속 독일 음식 전통 음식처럼 해가지고 요즘에는 다 팔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숙소가 다 정말 쉐시인데 그 커리부스트 맛집 바로 옆에 있었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굉장히 좋더라고요. 몇 번 이렇게 먹어봤는데 그 바로 옆집 커리부스트가 제일 맛있는 거야. 그래서 몹시 행복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서는 네네. 맥주 안주로 뭐 드세요? 저는 안주를 정말 궁합이나 이런 거 안 따지고 그냥 막 먹거든요. 예, 뭘 먹든 일단 떡볶이가 기본 베이스. 뭐지? 와인과 떡볶이, 맥주와 떡볶이, 소주와 떡볶이 다 떡볶이입니다. 기본은. 오, 너무 신기하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는 항상 이제 달걀찜.
오. 중간은 이제 바뀌는 거죠. 어허. 신기하네요. 달걀찜 해서? 말 나온 김에 안주 취향을 좀 물어보고 싶은데요. 언니만 잠깐. 어떻게? 그러면 그거는- 이거 그냥 우리 술 주제로 넘어갈까요? 넘어갈까? 이거를 맥주 이야기를 제일 마지막에 제가 물어본 이유가 이게 스리슬쩍 저희 식구와의 메인 주제로 넘어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저희 식구와 주제는 술입니다. 알코올! 누가 정했죠? 콩님이 정했습니다. 아, 제가 이제 왜 나요? 내 한 달 금주를 박살냈어. 잠깐, 금주하고 계셨어요? 아, 네. 그것도 몰랐는데. 금주하고 계셨어요? 금주는 아니고 절주? 한 달 정도 술이 안 땡겨서 안 먹었어요. 아, 네. 그러다가 박살 네, 났습니까? 박살났어요. 뿌듯하구만. 저는 진짜 맥주가 안 먹히길래 이번 생의 맥주는 끝인가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어느 순간 먹히더라고요. 두 분 다 지금 맥주로 다시 이렇게 돌아온 상태예요? 그러면 아까 선장님의 안주 스타일을 들었는데 콩님은 어떤 술에 어떤 안주를 즐기시나요? 저는 일단 고기를 먹으러 가면은 소주를 꼭 먹는 편이고요. 기름져서. 그래요? 아니요, 기름져서가 아니고 그냥 소주가 먹고 궁합이. 싶어져서 아. 소주 생각이 되게 많이 나요. 소주는 20대 때 먹고 안 먹은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20대 초반에는 뭐랄까 가성비를 따졌을 때 소주 말고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좀 억지로 마시는 면이 있었는데 이제 20대 딱 중반이 넘어가면서부터 소주가 되게 맛있는 술이구나. 소주의 맛을 알겠다 이제. 증류주의 세계로 넘어가셨군요. 어느 순간 가만히 있다가 소주 먹고 싶다 딱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방금 콩님의 눈빛이 순간 싹 바뀌는 거 보고 지금 오싹했어. 소름 돋았어? 아니 방금 이렇게 맛있어지더라고요 라고 하는데 눈빛이 싹 바뀌는 거예요. 깜짝 놀랐네. 아니, 좀 무섭잖아요 그렇게 말하니까. 그래서 뭔가 고기 같은 거 먹을 때는 소주가 꼭 땡기고 사람들이 다 같이 한강 같은 데 갔을 때 다들 가볍게 맥주를 마시잖아요. 근데 저는 맥주를 못 못 마시니까 먹으시네. 결국에는 거기서도 그냥 팩소주 같은 걸 사요. 그리고 안주를 초콜릿을 먹습니다. 아하. 세다. 초콜릿에 안 어울릴 것 같죠? 네. 근데 소주와 그 초콜릿 안주가 특히 ABC 초콜릿이 잘 정말 어울려요. 맛있거든요. 다음에 한번 도전해보세요. 증류주 쪽 좋아하시잖아요. 네. 그런 거 딴 거 드실 때는 그러면 뭐 드세요? 근데 제가 원래 저녁밥을 먹을 때 반주 삼아 간단히 할 때가 아니면은 저는 안주를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아, 그냥 온더락이나 뭐 아니면 네. 그냥 좀 안주 삼아서 옆에 놓는 거는 과일 정도? 과일과 초콜릿? 그러면 양치님은 안주를 뭘 선호하세요? 저도 유럽 사람들처럼 맥주를 물처럼 마시는 타입이어가지고 물론 물도 많이 마시거든요. 네. 저는 마시는 건 다 많이 마시는 편인데 그러니까 맥주를 이렇게 술로 여기지 않고 그냥 음료로 여기는 타입이어가지고 안주라기보다는 그냥 밥 먹고 맥주 마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맥주는 식후에 마시는 그냥 음료수 같은 그런 느낌? 느낌으로 먹고 뭐 맥주가 먹고 싶은 날은 주로 뭐 튀김이나 감자 과자나 뭐 이런 걸로 먹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좀 술이 먹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는 산사춘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산사춘 온더락으로 먹고 그러면서 안주는 숙주볶음 같은 거 이런 거 해서 먹어요. 특이하게 치킨을 드시는 치맥을 아무도 안 드시네. 치맥은 식사니까요. 예. 치는 안주가 아니라 식사. 치맥은 맥이 포인트가 아니라 치느님이 치맥이다. 포인트니까. 치킨을 먹는데 맥주는 곁들이는 그쵸. 정도. 그러니까 피자 먹을 때 콜라 먹고 뭐 이런 것처럼 피자 먹을 때도 맥주 마십니다. 피맥도 좋죠. 피맥도 사람들이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전 근데 그게 참 안 되는 게 밥 먹는 도중에는 술이 안 들어가요. 가끔 반주를 하려고 뭔가 술을 밥 차려 놓았을 때 같이 올려놔도 처음 밥 먹기 시작할 때는 이제 한두 모금 마시는데 밥을 다 먹기 전까지는 또 중간에는 안 마시게 되더라고요. 쌀밥 말고 뭐 면류 같은 걸 먹을 땐 어때요? 그쵸. 그런 것 때문에 좀 다르지 스파게티 않나요? 먹으면서 와인을 먹는다고. 약간 그건 밥 느낌이 아니니까. 그렇게는 시도를 안 해봤어요. 아직 안 해보셔서.
주로 스파게티는 점심에 많이 해먹고 점심에 맥주를 잘 까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휴일이 아닌 이상 주량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소주를 한 병 마시면 딱 좋은 것 같아요. 선인장님은? 지금 계산 중이니까 빨리 먼저 말하세요. 저는 요 근래 취해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많이 안 마셔가지고 근데 맥주를 큰 맥주 있잖아요. 700짜리인가? 그 2캔을 마시면 취하진 않는데 탈이 나요. 아, 그건 주량을 넘어섰다는 말 아닌가요? 아니 취하진 않는데 몸만 안 받고. 네 몸이 안 받아서 그래서 술을 조금 먹게 된 이유가 몸이 좀 안 받아서 저는 좀 술을 요새는 그렇게는 많이 안 마시고 있어요. 저는 지금 주량이라는 말이 지금 약간 서로 정의가 다른 것 같... 취한 시점이 아닌가요? 취한 시점을 주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끊긴 시점을 주량이라고 하시는 아니, 거예요? 나는 그냥 먹는 시점까지로. 취할 평소에 어느 정도까지 먹는지. 그러니까 평소에 그냥 대충 평균으로 먹는 거. 아,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저는 2잔, 3잔 정도? 전 맥주 1리터? 1리터라고 하니까 되게 많아 보인다. 1리터요? 엄청 왜냐면 많은 거 아니에요? 702개는 많고 502캔? 약간 502캔이나 아니면 702개를 사서 하나는 반을 남겨요. 그럼 1리터네. 와, 1리터 진짜 많구나. 선인장님은요? 한 와인 200? 미리? 응. 거짓말. 200병은 아닐 거 아니에요? 200ml밖에 안 먹는다고? 200, 300? 엄청 적게 먹는 거 아니에요? 평소에 와인 750 한 병 정도 짜리. 되는 거 아니에요? 750이죠. 한 병이 750이잖아요. 750. 하루에 한 병씩 먹는 거 아니었어요? 너무 많은데. 미쳤어. 내가 선인장에 대해서 엄청 오해하고 있었나 봐. 하루에 한 병씩 먹는 줄 알았어. 네, 그럼 간경화로 쓰러지지 않을까? 그래서 난 그래서? 선인장이 간이 3개쯤 있는 줄 알았지. 내 토끼인가? 그렇구나. 그럼 이어지는 질문으로 이 술만큼은 안 된다. 이런 거 있나요? 안 된다라는 게 못 마신다라는 뜻인가요? 안 마신다? 안 마신다. 저희가 어렸을 때 우리 작은 언니가 중국에 유학을 갔다 오면서 항아리에 담긴 중국 술을 가져왔는데 그걸 먹고 진짜 죽을 뻔한 적이 있거든요. 너무 독해가지고. 아이고. 그래서 그 뒤로 중국 술을 잘 안 먹습니다. 저는 막걸리. 왜요? 그 끝에 올라오는 게 너무 싫어요. 막걸리가 싫은 거예요? 동동주가 싫은 둘 다 싫어요. 둘 다 싫어요? 근데 막걸리 요새 되게 괜찮은 막걸리 많이 있는 거 알죠? 다 괜찮다는 걸러낸 거를 먹어도 좀 올라오지 않나요? 근데 사실 안 올라오는 막걸리와 동동주를 본 적이 없는데. 안 좋아하면 그걸 또 굳이 시도를 안 해보니까 맞아. 선장님? 저도 도수 센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저는 생소주부터는 잘 못 마시거든요. 그렇군요. 그거를 이제 뭐 딴 거랑 이제 섞어 마신다든가 이런 게 아니고 한 그 정도 도수만 돼도 저는 좀 딱 발효주 타입.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맛있다는 보드카도 뭐지? 저 그 선물해주신 보드카 끝에 조금 남았는데 마시질 못하고 있어. 아까워가지고. 그럼 맥락 없이 계속 이어지는 질문이지만 진짜 맥락 없이 자꾸 화두를 던지시네. 좋아하는 칵테일은? 칵테일. 저는 양치님 뭐 좋아하는 줄 알아요? 저는 아시겠죠. 네. 뭔데요? 블랙러시안 한때 엄청 빠져서 꿈까지 꿨어요. 누가 공짜로 사주는 거. 한번 사드릴게요. 네. 양치님. 꿈까지? 네네. 같이 갑시다. 생전 처음 본 남매가 와서 블랙러시안을 사주면서 잘 먹는다 한 잔 더 사줄게 해서 이렇게 한 건데 로또 꿈 아니에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두 번째 잔을 못 받고 이렇게 꿈에서 깼어요. 아깝다. 로또 꿈 같은 느낌인데. 한참 전입니다. 선장님은요? 저는 지금 막 생각나는 게 없네요. 저는 마가리타. 오. 마가리타를 정말 좋아합니다. 진짜요? 네. 그런데 응. 마가리타 베이스가 되는 술이 데킬라잖아요. 홍대 같은 데서 파는 싸구려 데킬라 마시면 다음날 전원 사망. 그래요? 진짜 다른 술 가지고는 그러지 않는 사람들도 데킬라를 병으로 시켜서 막 같이 마시고 놓으면은 그 다음날 다 죽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게 막 병으로도 데킬라를 좀 사서 마셨었는데 지금은 마가리타가 딱 마시는 것 같아요. 네. 아무리 생각해도 없는 것 같아.
저는 그냥 싸게 많이 먹는 게 좋지 뭐 칵테일 이런 고급술 안 좋아하는가 봐요. 아 블랙러시안 말고도 이제 모히토도 좋아하는데 이게 뭐 네. 그래서 오늘 들고 왔죠. 오늘 저 지금- 바카디 모히토 제가 오늘 들고 왔는데 저거를 처음 발견한 게 스페인 마트에서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되게 좋아하면서 이제 룰루를 알려서 들고 왔는데 한국 마트에서 있더라고요. 네, 난 왜 저걸 스페인에서 무겁게 짊어지고 왔던가? 그거 사면서 이제 콩님하고 야 이거 한국 가서 언제 같이 먹자라고 했는데 이상하게 저희 둘이 술자리를 같이 할 기회는 없어가지고 맞아요. 되게 많이 흘렀고 그래서 선인장님이랑 마셨습니다. 배신자들아. 그래서 오늘 술이 주제여서 그것도 생각나고 해가지고 새로 네. 들고 왔어요. 오셨어요? 새로 사왔어요. 지금 저희가 한 잔 따라 볼까요? 이제 마시나요? 네. 이제 때가 됐나요? 음주 방송 완전 시작합니다. 네. 한 잔 마시면서 파케 다시 녹음하는 걸로. 네. 이어지는 19화 2부에서는 선인장님의 미국 금주법 이야기가 계속됩니다.